예, 여러분, 예, 네 번째 팟캐스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주민 수다방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한참 녹음을 하고 또 이제 한마디 발언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예, 제가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서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제주에 대해서 많이 알아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주로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좀 성토하는 이야기 또 제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고서는 아무래도 그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이 조금 제주의 문화라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좀 더 제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오늘 5탄에서는 제주에 결혼 이주하신 이제 그 남편, 신랑이시죠. 예, 신랑분을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게스트분 소개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온 거죠. 이주라기보다는 나쁘게 표현하면 끌려왔고, 좋게 표현하면 사랑을 찾아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에 결혼을 해서요. 이제 만 2년 넘었고, 횟수로는 3년째 이제 제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잘 말씀드리고, 예. 진짜 이 결혼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다른 문화가 일반 결혼도 접하는 건데 이 일반 문화와 또 지역적인 문화가 같이 합쳐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재밌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만난 것도 제주에서 만났어요. 예, 2007년 당시 제주도에서 이 한국 청년대회라고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인천교구 대표로 있었고 지금 저희 와이프는 저희 버스 가이드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 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살고 있는 인천으로 갔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에게 뻐꾸기를 가끔 날렸죠. 그래서 이제 뭐 잘 지내냐 은근슬쩍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연을 그렇게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제주까지 굉장히 먼 거리고 또 연애하실 때 좀 뭐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제가 진짜 한 달 교통비, 숙박비만 해도 한 5, 60만 원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많이 올 때는 2번. 못 올 때는 뭐 안 온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가 다닐 때 저가항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한참. 이 저가항공이 원래 싼 게 좀 일찍 예약을 하거나. 근데 되게 사람이 예약을 하고 보고 싶으니까 갑자기 보고 싶을 때 어떡해요? 떠나야죠. 근데 그냥 바로 대한항공에 전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공항까지 걸리니까 그 시간대 이후에 제일 빠른 비행기를 있으면 예약해 주십시오 하고서 바로 와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당시에 제주항공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었어요. 많이 흔들리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즐기나 봐요. 흔들리면서 또 비행기가 낮게 나니까 이제 더 이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겼고, 와서도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죠. 어딜 데려가는지. 제주의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도 없고, 그렇다고 올 때마다 렌트값만 해도 진짜 이거 렌트까지 했으면 제가 아마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팍 쓰는 상황으로 오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 사실 제주도의 결혼식이 조금 남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시니까 결혼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큰 표현이 딸판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딸판돈이요? 예, 딸을 팔았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여자한테 그런 표현을 쓰나 했었는데 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먹고 살 게 이제 바다에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었고 근데 해녀는 이제 바다에 나가 연안에서 하니까 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배가 나가면 이제 풍랑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이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점점 없어지니까 이 또 가족을 이어가려면은 남자들이 필요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이제 집에 있고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또 대를 이어가야 될 그쵸. 시니까 맞죠. 여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밭일 그쵸.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여자들이 하게 되니까 여자를 인력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걸 학술적으로 찾아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딸 판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 판돈은 그럼 뭔가요? 딸을 결혼시키고 결혼시킬 때 결혼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거. 딸을 팔았으니까 받는 비용이겠죠. 그러면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돈 부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보니까 이거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육지 문화는 금전적으로 비교하면은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돈을 먼저 주진 않잖아요. 그죠? 여자 측에서 돈을 보내오면은 100원을 보내주면 거기서 뭐 계산해서 50원을 돌려보낸다거나 근데 그런 게 반대인 거죠. 남자 측에서 딸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딸판돈이라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돈을 보내면 얼마 일부를 사용을 하고 다시 남자 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그러면 일종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간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산 비용 이런 거 비슷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딸판 돈이라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 용어만 다르다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게 실제 돈이 오고 간다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반반씩 하는 게 문화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경우인데 근데 한 10년, 15년 그 전만 해도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남자 측에서 이제 뭐 집은 거의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비교할 때 여자 측에서 돈을 보내와요 남자 쪽으로. 근데 이게 반대인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남자 측에서 여자 쪽으로 돈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김대혁 씨한테 이제 돈을 요청한 건가요? 그렇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죠. 보통 그렇게 한다. 제주도끼리 할 때는. 솔직히 지금은 이해가 다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아내가 아쉬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대부분 모든 걸 다 해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집안마다 그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통 문화가 쭉 내려오는 문화가 여자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의미로서 인력이니까 그 의미로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력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이제 그쪽 인력에서 이쪽 인력으로 나오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인력을 잃을 만큼 그걸 딸판 돈. 그러면 그걸 얼마 정도? 그건 집안마다 다르겠죠. 집안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나요? 그런 게 있다더라. 딸판 돈이라고 하는 게. 딸판 돈이라는 용어는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게 이제 딸판 돈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제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딸판 돈이란 그 용어는 안 써도, 야, 딸 다 팔았시냐? 뭐 그러면서, 다 시집 보냈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또 에피소드인데 결혼식 당일에도 또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웨딩 촬영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제주 지역에 웨딩 촬영 해본 적은 없지만 촬영한 테이프를 보니까 뭐 그 신랑 신부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부신랑 부신부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좀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결혼식은 육지에서 했어가지고 예, 내려와서는 잔치를 했죠. 예, 육지에서는 결혼식하고 내려와서는 잔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개념이 그 우리 육지에서 결혼할 때는 예, 앞에서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돈 받는 사람들 같이 도와주시고 이제 친척들이 그쵸, 친척들이 와서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부신랑 부신부가 친구들이 예. 그래서 그날 뭐 이제 여기 또 축의금이 이중부지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단체로 친구끼리 하면 또 친구끼리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할 사람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랑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도 알고 또 부모님이랑도 또 되게 친하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축하를 해줘야 돼요.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서 돈을 주고 부모님은 아들 딸 결혼시키느라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부주를 하고 예. 근데 이중부주가 처음에 나쁜 건 줄 알았는데요. 나갈 때 크게 나가지만 또 반대로 들어올 때는 예,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친구도 하고 엄마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는 금액이 좀 이중으로 나가는 것 뿐이지 괜찮은 문화 같아요. 많이 축하해주고 많이 돌려받고 그렇구나. 그래서 또 결혼식 당일에는 그러면 뭐 육지에서 하셔가지고 좀 특별한 내용은 좀 없으셨던 거네요. 그래도 예. 잔치하고 제주도에서 잔치하는 거 그러면 어떠셨어요?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할지라고 이제는 가면은 참 역으로 보면은 이 업체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까? 거의 한 10시,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로연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하면 제주도 와가지고 어디에서 그러면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뭐 아는 식당이라든가 식당 같은 또 데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제주도는 또 결혼식 날은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냥 식만 하는 거예요. 식만 하고요. 피로연 때 그러면 먹나요? 잔치 때죠. 잔치 결혼하기 때. 전날. 예.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해서 신랑 잔치 따로 신부 잔치 따로 해서 결혼식에는 당일에만 이제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만 가는 것 같아요. 결혼식만 딱 하고 그러면 피로연은 없고요. 끝나고 나서 그 전에 하죠. 그 전날 한다고요? 예, 친구들이 밤을 샌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측에서 밤을 새고 이게 그 함문화가 여기는 없는 대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밤새 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밤새 술 먹고 결혼식장에 술 들깨서 가고. 좋은 문화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피로연 어쨌든 결혼하고 그러면 오신 거는 결혼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를 내려와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건데 그럼 10시부터 뭐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 인사드리고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술 먹고 뭐 아강발 먹고 했겠네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참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업체들이 육지 같은 경우는 진짜 결혼식이면은 그 집안이 결혼식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시간 정도 길어야 2시간 그 시간 내에 그 받은 쿠폰 갖고 가서 먹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니까 진짜 그 업체도 그렇고 이 하시는 사람들도 힘들고 물론 사람들은 와가지고 드시고 바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식사는 하시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어느 특정한 시간을 모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놓는다는 거죠. 제가 갈 땐 편해요.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좀 시족 중심이기도 하고 또 지역이나 학연이나 혈연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외부에서 저는 이제 둘 다 연고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김도혁 씨 같은 경우에 아내분이 제주도에 연고 있으신 분이고 제주도 분이신데 그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이익이라고 하는 게 좀 있나요? 예,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보통 생각하기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게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또 다 알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분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다. 그럼 거기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는 분이 소개시켰으니까 차라리 인맥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내 소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신으로 하고 그렇다고 일을 막 하는 건 아니겠죠. 소신 있게 하고 또 자기의 이 결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면은 이제 소개시켜준 분도 있고 예. 또 가족이 또 인맥을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주에 내려왔을 때는 진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예, 지금 인천에 있는 것 뭐든 다 포기하고 예, 사랑을 찾아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진 않아서 이제 사랑을 찾아오려고 마트에서 네.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아시는 분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좀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적다고 문제가 아니었고요. 좀 이 체계가 좀 맞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괜히 소개시켜주면 이렇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장점이 다가올 때는 이제 부담이 더 커지죠. 수 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구했는데 정말 또 좁다는 생각을 했죠. 알고 봤더니 장모님 친척분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이 건너서 예. 제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그분하고도 좀 다투고 많이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친척이시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함부로 내 기분대로 못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것도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 직장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증이 필요한 사회잖아요. 예. 보증이 필요하고 또 들어가서도 이제 워낙 좁고 한 사회고 하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는 사회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분이 또 제주 또 토박이 분이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 뭐 풍습이라든지 이런 건 또 이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혹시나 조금 뭐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두 분이서? 걸린다기보다는 이 문화적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제주에 살다 보면은 육지에서 이제 손님들도 오시고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쵸. 가면은 진짜 나는 자주 못 가잖아요. 가면 진짜 그 사람은 관광지도 다 잘 알겠고 맛집도 소개를 해줄 수 있고 예. 혹시라도 어떻게 통하면 좀 싸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사람을 한 명만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그 당사자가 돼 보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왜 육지 사람들이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왜 항상 제주도 온다 그러면 전화하고 그럼 뭐 밥 한 끼 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접 부담스러워. 그렇죠. 예, 네. 식사 한 끼 사드려야 되고.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한 달에 한 끼씩 오고 초반에는 아니라 그분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요? 진짜 나 제주도에 와서 내 친구가 온다는데 밥 한 끼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그걸 어떻게 다 챙겨주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나 제주도 나보려고 제주도까지 오는 친구인데.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알잖아요. 알잖아요. 놀러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고마웠죠. 놀러 와서. 근데 전화를 해주니까. 네, 날 봐주니까 또 내가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지. 이게 오면은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핑계죠. 그때는. 또 왔는데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네. 진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대접한다는 게 식사를 또 챙겨드리고 한다는 게 않죠.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작게 보면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 그렇죠. 예전 살아보니까 여기 사는 데예요. 좀 더 이제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섬이란 특징적인 것이 있을 뿐이지. 그런 거 보면 육지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제주 이주하실 분들이 이신 이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이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시는 저의 지인분들도 김도혁 씨의 지인분들도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결혼하신 지 뭐 3년 정도 이제 지금 되셨죠. 예.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이주 사랑을 찾아서 제주 이주하셔서 또 이제 뭐 다양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서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고 계신데 좀 제주 와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지역에 요런 부분은 조금 뭐 불만이 있다, 아니면 요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우선은 뭐 이 언어에서 좀 이주하실 분들이 언어에서 많이 좀 괴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장모님 댁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의 못 알아듣고요. 근데 네이티브가 계시니까 좀 쉽게 이렇게 적응되고 하시지 않아요? 아내분이. 근데 딱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제주말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네. 전 항상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신 거냐고 해석해달라.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배워가는 재미가. 예. 제주어도 참 재밌고 이 옛날 언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어들이 많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진짜 순우리말이랑도 비슷한 것들도 많고.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점은 제주말인 줄 알고 막 쓰셨는데 일본어일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주도가 일본 문화랑 가깝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딱 오셔서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이주를 결정하시는 분께 와서 바로 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최소 1년 동안은 예. 뭐 가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아는 분들도 여쭤보세요. 뭐 제주도에서 펜션 하려면 얼마 드느냐. 그쵸. 예. 예.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집값 거죠. 얼마 되느냐. 근데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인천 집값은 어떠냐 그러면 인천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쵸. 다 다르죠. 예,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른데 제주 땅값 어떠냐 그러면 제가 부동산도 아니고 진짜 촌에 가면은 뭐 싸게도 살 수 있고 도심에 있으면은 천차만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예, 그냥 제주에 그냥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면은 좀 교통편 그런 게 다 좀 힘들더라도 촌에 가서 생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일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 제주 문화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지쳐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을 한 분 봤었고, 잘 인천에서 알던 분인데 일자리가 또 제주도가 다른 일자리 그 지역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쵸. 대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은 또 이제 빠져나가고 육지로. 그쵸. 근데 그거에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주도에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조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일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일을 맡게 되려면 제주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주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사실은 제주 토박이 분들, 선주민들을 사귀어야 되는 부분이 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이주민 수다방에서 나온 이야기도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좀 속마음을 모르겠다.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굉장히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어떤 벽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김두욱 씨는 장가로 오신 거잖아요. 예. 장가로 왔는데 3년 동안 살아보시니까 그런 벽이라고 하는 게 김두욱 씨한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사안을 아내가 커버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어떻게 오게 됐냐 했을 때 그냥 왔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이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아내가 제주 사람이다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제주 사람, 육지 사람 구분하는 게 이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속마음까지 다 알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면 제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닫혀있다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닫혀있다기보다는 문을 열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열기를. 예. 문을 여신다면은 진짜 더 잘해주실 분들이고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여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그 열쇠 역할을 이제 아내 쪽에서 해주버렸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아내가 좀 커버를 해주나요? 제주 사람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 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다른 많은 분들도 제 지금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제주 사람들만이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제주 사람과 육지 사람의 부부는 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그 문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으면서 그런 문화가 혼합되는 과정들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냥 사실은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들 말고 그냥 연고가 없이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끝까지 동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는 동화되는 게 싫고 독립적으로 진행했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화가 되려고 하는데 동화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뭐 사실 총각이고 하면 뭐 아내를 제주분 만나면 되는 부분인데 이미 결혼해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동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선 제주도를 내려오실 때 제주도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보자, 우리 부부가 살아보자라고 내려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뭐 내려오자마자 내가 이런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나는 귤농사를 질 거다.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그 지역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도심이라면은 그 도심 속에서 같이 일을 할 데가 있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주자분들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들이 보면은 이 제주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내려오는 관광객, 그렇죠. 예. 관광객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는 사람들도 관광 오신 분들밖에 못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려오셔서 지역민들과 함께하지 못함이 아닐까. 뭐 좀 초반에라도 지역분들이랑 같이, 만약에 그 지역이 뭐 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하면은 그 농사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농사를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분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게 그럴 때 그분들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한다, 같이 먹는다, 같이 잔다 그런 의식주를 함께 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뭐 관혼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초상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한 집 갔을 때 또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아는 이제 후배가 제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장 가봐야 된다. 장례식장 혹시 뭐 좀 저승하지. 아 그래요? 장례식장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오긴 왔었는데 그건 좀 다른 분께 그러면 장례식장에는 안 가봤고요. 제가 네. 그래서 장인 어르신 장례는 치러 갔었죠. 근데 제가 아까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장으로 치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제주 문화랑은 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봤던 다른 문화는 장례식장 오신 분들한테도 답례품을 드린다는 거. 아 그래요? 예. 답례품요? 예, 와주셔서 유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때 답례품이 있고 결혼식 때, 돌 때, 원래 돌 때만 육지 같은 경우는 돌 때만 이제 돌선물 주는데 결혼식 때 답례품이 있고 저는 장례식 때도 답례품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 때는 저도 처음 듣네요. 결혼식 때는 그래도 뭔가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는 뭔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돌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건데 대부분 여자한테만 줍니다. 답례품. 아 그래요? 제주도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딸판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좀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딸하고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예. 큰딸하고 결혼을 했을 때 조금 집안에서 좀 느껴지는 거 아니면 집안 내에서 딸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타 지역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왜요? 마땅히 다른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지금 뭐 장모님 댁도 여기가 제주 시내권이 원래 고향이시니까 네. 그리고 종교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톨릭 독실한 신자시다 보니까 이게 뭐 딸이라서 제주도 딸이라서 아니면 큰 딸이라서라기보다는 장녀예요 그 집안에. 아 예. 장녀로 이렇게 물려져 오는. 예. 장녀다 보니까 좀 많이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모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처남도 그렇고 다른 친척분들도 좀 이 장녀다 보니까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내가. 예. 귀여운 역할은 제가 하고 있고 어른스러운 건 아내가 하고 있고. 아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제주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이제 다가가기 위한 어떤 매개 역할로 조금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뭐 제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제주 이주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실 지금 이제 미디어 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새로운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새로 제주도에 정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조언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좀 해주셨는데 조언을 만약에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고 한다면
예. 언제든지 뭐 여쭤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아는 뭐 지인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주 이주 오실 분들이 솔직히 뭘로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많이 제일 고민하시거든요. 뭐 얼마 전에 지금 예, 책도 하나 나왔던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책이 잘 팔리고 있죠. 1세는 예, 너무 좋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책이 제가 알기로도 한 권밖에 못 봤고요. 제주 2주를 위한 책을. 그리고 진짜 준비를 할 방법이 뭐냐 한다면 저는 제주 뉴스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육지에서 이제 지묘한 뉴스를 볼 수 없겠지만 이 인터넷 언론사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뉴스라는 것은 이 그 지역의 사안이 어떤 게 중요하냐, 그 중요한 사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뭐 총선 부분들은 정치다 보니까 그 정치적 이슈가 되겠지만은 이 4.3 관련된다 했을 때 4.3 관련돼서는 이 뉴스들이 나오고, 그만큼 제주도 분들이 얼만큼 4.3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강정 해군기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반영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FTA 관련해서도 이런 뭐, 그리고 도정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뉴스를 꼭 보시는 게, 인터넷으로라도 보시는 게 그 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제주 이주를 해온 사람이 제주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에 있는 신문을 몇 개를 구독을 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주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어떤 신문을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신문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제주라고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뭐 것들도 있을 텐데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뭐 다양한 뭐 정치면 사회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제주 뉴스라고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또 하시니까 조금 포인트를 조금 더 좀 더 주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제주 저는 사회면을 많이 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면. 예. 물론 이제 그 문화면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신문 볼 때 저희 어릴 때 사설을 꼭 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오피니언 쪽도 많이 보시는 게, 오피니언 같은 경우는 제주 도민이 바라보는 제주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피니언은 그냥 이제 발언대라기보다는 조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좀 구독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김도영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개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 그리고 제주도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저는 일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돈 되면은 다 하자.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게 우선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기보다는 놀면 뭐하냐.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내려와서는 이제 장모님께서 좀 쉬어라. 문화도 잘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어디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마트에서 일했고요. 마트에서 뭐 물건 나르는 것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고객 상담도 하고 캐셔도 보고. 이야, 많이 하셨네요. 예, 거기 저도 그러니까 가서 시키는 일은 다 하죠. 페인트 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크게 했던 사업이라도 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인테리어. 이 실내 인테리어를 마트 사장님께서 한번 하자. 이제 겨울도 오니까 트리를 만들자. 산에서
이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배 갖고 오시더니 거기에 나뭇잎을 다 붙여라. 한 나뭇잎을 한 1000개 정도는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글루건으로 일주일 동안의 작업 동안 하나하나씩 다. 야. 그래서 그거 해놓고 나왔고요. 그걸로 트리를 못 받고. 그리고 잠깐 쉬면서 예, 그 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학원은 어때요? 학원 또 얘기하자면 긴데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중학 수학이 날 것 같아서 고등학교보다는. 근데 여기는 학구열이 중학교 때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예.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인문계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싶으면은 여기는 이제 중학교 3때 예. 예,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그렇죠.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 학구열이 중3 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 맡았어가지고 예,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를 제가 모르고 섣불리 좀 했던 일이 아닐까. 그러면 학원 강사료는 뭐 인천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낮죠. 모든 임금은 낮은 것 같아요. 물가는 그렇게 안 싸면서. 아무튼 그래도 전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만 내면서 그리고 일이라고 하면은 자, 봄 되면은 고사리 꺾어서 팔고 그렇게 고사리 꺾어서 파시는 분들도 수입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한 달 정도 고사리 끊어가지고 연세 정도 낸다고 한 달을 해서 한 400 정도 번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초보였을 경우 이건 가격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용돈벌이는 짭짤이 됩니다. 대신 몸에 상처는 다 나고 예. 허리는 아프고. 예. 그리고 직접 꺾어서 말려보니까요. 난 못 주겠더라고요. 의무를 먹고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매년 봄만 되면은 꺾어서 이제 주말에요? 예. 야. 제사 때 대단하네. 쓸 거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만 부모님들 드릴 거. 다음에 같이 좀 가시죠. 포인트. 예. 또 고사리 포인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냥 섣불리 갔다가는 그냥 꺾지도 못하고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좀. 예, 지금은 제가 그 소셜 디자이너란 역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셜을 저도 접했던 이유가 인터넷을 하면서 좀 인터넷을 통해서 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렇죠. 매번 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문화도 같이 알 수 있고 하면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 업무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주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면 또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목적은 그쪽 분들은 이제 상업성이겠지만 상업적인 걸 전달해줬을 때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될까. 그래서 이 제주의 생활, 진짜 생활, 문화, 특히 관광도 많이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니까. 또 제주도는 찍었다 하면은 그쵸. 예술이죠. 예.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기사도 쓰긴 하는데요. 아직은 초보기죠. 김두혁 기자, 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어느 매체에서 일을 하시는지 또 잘 아실 거고요. 이제 뭐 김두혁 기자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제주 지역에서 있는 어떤 공식적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분의 손을 안 거친 게 없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 좀 계속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두 분이서 이제 3년 되셨는데 뭐 제주를 뭐 떠나고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잠깐 갔다 올 일은 있을지 몰라도. 아, 그래요? 예. 애가 크고 나면 저희 부부는 떠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해외로. 아, 그래요?
제주에서 어떻게 좀 알콩달콩 사시겠다 요 말씀만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주에서 지금 이 제주 아내와 살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요. 싸우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사랑하면서 얻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이주자 분들에게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반쪽짜리 경험이지만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고민을 해보고, 아까 중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주 문화와 육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과 육지 사람이 융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싸우고 이럴 때 좀 더 많은 문화들이, 또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전파할 수 있는 역할도 항상 제주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제주 도민이 된 지도 3년 예. 차니까 저도 제주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인데요. 저도 아마 여름 정도에 이 제주 로드라는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제주 로드면 ROAD인가요? 제주 길. 예. 그래서 뭐 캠핑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국수 문화, 이런 것들을 해서 팟캐스트보다 우선은 기사로 매거진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또 출판 인터뷰를 더 좋습니다.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대욱 기자님을 또 찾아뵙고 또 인터뷰하는 날까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